이런 것들 사전 조사를 해서 안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해죄로만 의율할 수 있도록 해서 집행유예를 받은 건 정말 이게 신의 한 수인 거거든요. 뭐 이런 거 저런 다 합쳐서 10억. 진짜 과하죠. 그런데 이걸 고집하시는 의뢰인들이 실제로 있어요. 네, 그럴 때 저는 그렇게 말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사무소 구제 대표 변호사 변경민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 인기 정말 많죠. 저도 엄청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에 숨겨져 있는 어떤 법률적인 쟁점, 아니면 이거 알고 보면 더 재밌다 하는 포인트 잡아서 1, 2화 리뷰를 오늘 할까 합니다. 공무원이셨나요? 빌라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남편이지. 우영우 변호사가 피의자 되시는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피의자가 그 남편인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되게 의존하고 있는 관계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죽이려고 했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상속도 못 받게 되고 거지가 되는데 설마 그렇게 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의 그 의도는 살인의 고의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항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응이 참 재밌는 게 정명석 변호사가 이 변론 의견서를 보고 처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피고인 옆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왜냐하면은 이게 유죄냐 무죄냐를 다투는 그림으로 가게 되면은 일단 증인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증인이 나와서 그 증언을 들어야 되고, 그럼 검찰 쪽에서도 그걸 유죄라고 기소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맹렬하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게 확실히 무죄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은 양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죄송합니다, 제 잘못 인정합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감면받는 부분이 있는데, 유죄가 아니라 무죄예요 라고 주장하게 되면은 그런 혜택을 못 받게 되거든요. 제가 되게 인상적인 부분은 그거네요. 고래가 알을 낳고 나면 몇 킬로일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답은 몇 킬로입니다가 아니라 고래는 알을 낳지 못합니다. 새끼를 낳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사법고시 치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받게 되는 이제 연수 과정 중에 인상적이고 유명한 강의가 뭐냐면은 하버드대에서 하는 실험인데요. 농구팀이 공을 이렇게 패스를 해요. 흰 옷을 입은 농구 선수들이랑 검은 옷을 입은 농구 선수들이 이제 공을 패스를 하는데, 이 흰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할까요? 그걸 잘 보고 대답해 달라고 이렇게 묻거든요. 보통은 정답 7번요 이렇게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외의 질문을 다시 던져요. 그러면 이 영상에서 고릴라가 지나가는 것을 본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거든요. 거의 없어요. 연수생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그 공만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커다란 고릴라가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고 관통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잘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해당 사건의 요건 사실만 들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요건 사실이라고 하는 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이 되는 중요한 입증해야 할 사실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만 주목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기타 사정에서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놓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딱 1화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사전 조사를 해서 안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1화에서 다루기에 정말 딱 적합한 내용을 잘 다루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라도 아셨으니 됐습니다. 사실은 선배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우영우 변호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재판 전에 우영우 변호사가 피의자를 만나서 어떤 마음으로 다리미를 가지고 머리를 쳤느냐고 묻거든요. 그랬더니 나도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다. 그게 중요하냐? 라고 피의자가 반문을 하거든요. 법에서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는 게 이제 고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인식과 의사를 말해요. 내가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상처만 입히게 할 의도였는지 그런 것들을 따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검사는 그 기록들을 보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내용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추궁을 하는 거예요.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자기가 했던 이제 진술인 거죠. 그래서 피의자 신문조서 그 내용 토대로 이제 묻고 답하는 거죠. 검찰에게 좀 유리하게 내용이 갔다가 우영우 변호사가 피해자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욕설을 유발함으로써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갑자기 피해자가 나중에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검사가 살인 미수에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결국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으니 살인 기수에 이르러서 살인죄다라고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읽혀요. 공소장 변경이라는 거는 검사가 공소 유지를 위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살인 미수에서 살인으로 공소장 변경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게 살인 미수에서 뭐 상해치사나 상해로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판사들이 네, 공소장 변경을 한번 검토해 보시죠 이렇게 말을 하시고 그런 경우에 냉큼 바꾸죠. 바꿔야지 이제 기소가 유지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실무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피해자가 자발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 가능성을 묻네요. 이 경막하 출혈이 이제 자발성이냐 아니면 외상성이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자발성 경막하 출혈이면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그 다리미로 맞아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내부적인 이유로 인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을 피의자에게 물을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외상성이 돼버리면은 상해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단순 상해가 될 수 없고요. 상해치사가 되게 돼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 디테일을 찾아보자고 하면은 맨 처음에 형법이 아니라 민법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우영우 변호사가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상속에 관한 얘기를 하거든요. 민법 1004조에 의하면은 피상속인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그러한 자의 상속원을 박탈하는 상속 결격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살인죄를 떠나서 만약에 상해치사라도 인정이 됐다고 한다면은 이 피의자는 남편의 재산 상속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를 부정해서 상해죄로만 의율할 수 있도록 해서 집행유예를 받은 건 정말 이게 신의 한 수인 거거든요. 형사재판에서는 내가 집행유예 됐어도 상속을 못 받으면 엄청 치명적인 거잖아요.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정말 잘된 판결인 거죠. 대형 사고가 났네요. 어머나 세상에. 네, 환바다로 찾아왔어요. 아버님이.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생각하는 게 네. 10억 미치면 10억 미치면 말을 하지 마라. 10억이요? 실제로도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면은 네, 위자료에 대해서 뭐 얼마 1억 이상을 꼭 받아야겠다, 뭐 얼마 이상을 꼭 받아야겠다, 막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위자료가 액수가 크지 않거든요. 사람이 뭐 죽거나 뭐 이런 정도가 돼도 1억이 될까 말까. 이혼 소송에서 뭐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3천, 5천도 진짜 많이 받은 편인 거거든요. 뭐 이런 거 저런 다 합쳐서 10억, 진짜 과하죠. 그런데 이걸 고집하시는 의뢰인들이 실제로 있어요. 네, 그럴 때 저는 그렇게 말해요. 안에 해드릴게요. 근데 그 대신 인지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 감수하십시오. 내가 청구하는 금액에 비례해서 법원에 내는 세금인 인지대라는 것들이 가액이 증액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부담하실 수 있겠느냐. 그 부분 얘기를 하고, 실제로는 이거 소송 가도 그렇게 10억씩 안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억 청구하셨다가 5천만 원 판결 나면은 9억 5천 패소하신 게 되는데, 패소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본인이 부담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분담에 대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보통은 변호사님 그냥 현실적인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양보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한바다 대표 변호사님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이 이제 뭐 2억 5천 뭐 이 정도 나왔는데 10억 밑으로 말 꺼내지 말 하니까는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좀 의뢰인분의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사건 수임을 하는 거는 좀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고 측은 파혼이란 손해가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고, 피고는 원고가 부주의한 것이 잘못이 된 거다라고 하나 반박을 하고, 파혼에 대한 책임을 왜 대연 호텔이 져야 되느냐라고도 반박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송을 이제 진행하면서 그 사실은 사이즈가 안 맞는 뒤바뀐 드레스를 입혔기 때문에 이제 흘러내렸다라는 거를 잠입 조사를 해가지고 알아내게 되잖아요. 대연 호텔 측의 부주의함은 이제 원고가 입증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원고가 그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고 있었던 거나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보면 사실은 파혼 때문이 아니고, 그죠? 다른 어떤 성적 취향으로 인해서 사랑이 맺어지지 못하고 원하지 않은 결혼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이었었던 거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또 파혼된 게 차라리 잘 됐다라고 막 글을 남기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손해 액수를 떠나서 대연 호텔 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만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는 조금 퀘스천 마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가의 땅을 주기로 하는 증여 조건이 있는 결혼이었고, 사고로 인해서 그 파혼이 되면서 그 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피고들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특별손해였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그런 논리로 가고 있거든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라는 그 개념을 구별하고 특별손해를 배상 책임으로 물어서 손해 범위를 넓힌다라는 측면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런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는지, 대형호텔의 그런 실수로 인해서 파혼에 이르게 된 것인지, 아니면은 그 원고와 피고 당사자의 어떤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파혼에 이르게 되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입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증여계약의 경우에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증여계약은 언제든지 해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증여계약이 뭐 여전히 조건으로 존재한다라고 이제 유지할 수 있을지는 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런 손해배상 사건 간다 하면요, 이렇게 고액으로 인정되진 않을 것 같아요. 원고가 저 소치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판사가 피고에게 동의하냐라고 묻죠. 소송을 취하할 때 보통은 이제 서면상으로 소치하서를 먼저 이제 법정에 내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제 좀 드라마 극적인 요소를 보여주기 위해서 소치합니다라고 말을 하도록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소송이 일단 진행이 됐었으면은 그 소치하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난 소치할 동의 못합니다. 나는 이 소송 계속 해야겠습니다라고 피고가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소송 계속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치하는 기판력이 발생을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소치하를 하고 나면 또 소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지금 소치한 데다가 또 한 달에 또 소를 제기하면은 피고 입장에서는 되게 법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치할 동의를 하지 않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고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에게 소치하에 대해서 동의하는지를 이제 판사가 묻는 거거든요. 이 장면은 그거 같아요. 미리 사전에 우영우한테 이 의뢰인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걸 멈추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소치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쉽네?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하거든요. 그리고 소치하겠다라고 하고 맨 마지막에 사실은 내가 이 언니를 사랑한다. 결혼해야 한다면 난 이 언니랑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커밍아웃을 어렵게 했잖아요. 근데 막상 마음먹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건데 내 스스로 안 될 거라는 어떤 한계 때문에 나를 스스로 옥죄고 힘들게 했던 이 의뢰인의 심리적인 상태를 힘든 소송을 소치하겠다라고 말함으로써 바로 종결시키는 것하고 은유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드라마가 그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법률적인 쟁점을 아주 재미있게 극적 요소를 가미해서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법률적인 보증이나 감수도 참 잘 된 것 같고, 기존의 법정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가 보기에 좀 어색하고 좀 납득이 안 되는 요소들이 많았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경우에는 이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